30대 직장인 안모 씨는 지난해 말 집을 샀습니다. 모자란 자금은 10년 가까이 모았던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에 보탰습니다. 대출이 나오는 금액이 좀 제한이 됐었잖아요. 연초에는 제2금융권의 대출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돈을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었으니까. 주택 마련 시기를 엿보고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면서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사는 분위기가 있었기도 했고 알아보고 있던 차에 좀 괜찮게 보고 있던 쪽이 나와가지고 계약을 좀 급하게 진행을 한 거죠. 안 씨처럼 지난해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도중에 찾아 썼다는 사람이 3만 명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조 3천억 원 규모.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주택 구입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꺼내 쓴 사람들은 인원수로는 30대가, 금액으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상승이 막바지에 달했던 지난해, 이른바 영끌에 나섰던 사람들 중 일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하고 퇴직 정산하고 하여튼 말 그대로 영끌 그렇게 한 사람들 많아요. 작년 연말까지.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집값과 함께 전셋값도 오르면서 전세자금 등 주거 임차 목적으로 중도 인출한 사람도 15,000명에 달했습니다. 중도 인출자 10명 중 8명은 주택, 주거 때문에 노후자금인 퇴직연금을 미리 뺏은 겁니다. 하지만 올해 전국 아파트 값은 4.79% 빠져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단기간에 급히 오른 데다 고금리 여파로 인해 당분간 집값 하락세는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서울 송파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가까운 역세권에 한강 조망권도 갖고 있어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이 아파트의 84제곱미터 평형이 최근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6억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찍었던 작년 11월보다 5억 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지역인 마포의 아파트 단지도 비슷합니다. 이 아파트도 지난해 84제곱미터 평형이 2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억 원 가까이 떨어진 매물이 나와도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만 해도 서울에서만 1,000건이 넘게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달에는 123건이 전부로 거래량은 90%가 줄었습니다. 올 한 6월부터 그 여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계약서 쓰는 방법을 잊어먹을 정도로 최근에는 뭐 전혀 없어요.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부동산원 조사 시작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부동산이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거품이 끼었는데 낮은 금리 조건에서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보여드린 송파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빠져서 현재 20억 원 정도에 거래됐지만 3년 전엔 19억 원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지금 시세보다도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IMF의 전망대로라면 가격이 내려갈 요인은 더 남아 있습니다. IMF 전망에는 올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는 금리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어떤 자산 가격이든 빠르게 상승하면 변동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일종의 금리 인상이라든 이렇게 큰 영향을 딱 불씨를 튀긴 거죠. 주택 가격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죠. 기대를 모았던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 성적도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도 늘어나는 등 시장이 위축된 분위기는 곳곳에서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 전국 아파트 값이 4.79%나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 11.99%, 대구 9.2%로 하락폭이 컸고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수도권도 6.25% 떨어지며 아파트값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아파트값은 지난달에만 2.02% 떨어지며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로 하락했고 이번 달도 매주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 중인 만큼 올해 연간 하락폭은 7%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올해 뚝 떨어진 건 잇따른 금리 인상 탓이 큽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규제 완화를 시행하긴 했지만 금리 부담으로 매수세가 사라지며 역대급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161건으로 지난해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2006년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택산업연구원의 경우 전국 아파트값이 5%, 서울은 4%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네, 이렇게 꽉 막힌 거래 절벽을 뚫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규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죠.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빗장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봐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 LTV 규제도 좀 더 풀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절벽에 막힌 부동산 거래를 틔워서 가격 급락세를 막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장의 규제 완화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고민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의 근본적 원인인 고금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5%에서 7%의 주택담보대출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주택을 무리하게 한 채를 더 구입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선택인 것 같아서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주는 효과는 적은 반면 잠재적 투기 세력에만 이득을 주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전환됐을 때 다시 집값을 부추길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